문법만 볼게요. 6문제죠. 언어와 매체에서 이제 뒤에 매체 문제 문법이 하나 딸려서 항상 나오죠. 그래서 문법 문제는 6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년이랑 비슷하게 나왔고요. 난이도 비슷하고요.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어요. 뭐 특별한 내용은 없어요. 그냥 여러분들이 되게 섬세하게 정교하게 계속 접근해야 되겠구나 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해준 시험지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요거 사실 여러분들 안 읽고 넘어가야죠. 그렇죠? 이런 내용 듬성듬성 보고 가셔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단락 이거 기출이네요. 이거 이전에 나왔던 내용이에요. 이전에 지문형 문제에서 봤던 내용이기 때문에 사실 36번은 쉽게 풀 수 있었어야 됩니다. 이미 기출이 됐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출을 제대로 분석을 했어. 뭐 예를 들어서 다단 파백자 같은 걸 잘 풀어봤을 텐데 다시 한번 풀어볼 그런 필요가 있는 거는 지금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은 상황에서, 그 상황에서는 그 지문형 문제 있잖아요. 지문형 문제라는 다시 풀어보세요. 왜냐면 지문형 문제에 있었던 내용이 그대로 다시 나올 수도 있고 그 속편으로 또 다른 확장된 내용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계속 그런 식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 지문형 문제가 학습 내용이다라고 생각하고 푸세요. 왜냐면 지문 문제 학습 내용이라고 풀었던 친구들은 이거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한번 나왔던 영역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36번 풀면서 또 나왔네. 그렇게 중요해 보이지 않는데 생각을 했는데 뭐 어렵지 않았어요. 그래서 36번은 그죠? 그래서 요모조모 이렇게 여러분들이 해결하면은 뭐 요거는 풀 수 있었습니다. 근데 요거를 내가 미리 알고 있었냐 알고 있지 않았느냐에 따라서는 시간에 있어서는 굉장히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었겠죠. 내가 이걸 풀어본 적이 있으면 그쵸? 이거 풀어본 적 있어요. 여러분들 요거 지금 줄어드는 형태, 그 다음에 첫 음절끼리 결합한 거, 앞부분과 다른 말이 뒷부분 결합한 거, 이거 이미 나왔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시간 절약할 수 있는 문제였다. 왜냐면 그래야지 이제 37번 같은 문제에서 시간을 내가 할애를 하지. 자, 35번 A를 바탕으로 추론한 내용. 사실 A는 뭐 이런 내용이구나 라고 여러분들 판단을 해야 되는 거고, 그냥 이걸 전제로 그냥 준 거네. 자, 그랬을 때 여기서는 뭘 알 수 있냐? 여러분들이 정확한 개념을 알고 있느냐 묻는 거죠. 자립 형태소, 의존 형태소, 실질 형태소, 형식 형태소, 이거 여러분들 지금 나와요? 나와야 되죠. 나와야 되죠. 문법을 왜 선택하셨어요? 문법을 선택한 이유는 내가 정확하게 알고 있는 내용을 안정적으로 풀기 위해서 1번, 2번 시간 절약하기 위해서 2번이잖아요. 그리고 3번 이제 뭐 당연히 표준 점수겠죠. 그랬을 때 이제 개념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꾸 개념을 니들이 알고 있냐 모르고 있냐 굉장히 기본 개념들을 묻는 문제들이 계속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어려워 보이지만 결국에는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있냐 그 문제잖아요. 그래서 이게 자립형태소, 그치? 이것 때문에 애들도 이거 작년 문제, 작년 수능 문제랑 여러분 대접이 되지 않나요? 그죠? 그래서 요거는 용 플러스 꿈인데, 꿈 같은 경우는 꾸 플러스 이라고 해갖고 둘 다 뭐예요? 의존 형태소. 그죠? 그래서 직접 구성 요소가 용과 꿈인데, 한 개의 자립 형태소 아니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정확한 형태소 개념을 알고 있어야지만 답을 4번으로 추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형태소의 개념 나오는구나 이게 아니고 개념이 진짜 중요하구나라는 거야. 그렇다고 개념서를 지금 막 달달달달 외운다기보다는 우선은 이제 내가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해야 되겠죠. 우선은 내가 형태소의 개념에서 틀렸어. 그럼 다시 내가 가지고 있는 개론서에서 형태소의 개념을 정확하게 이제 확인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계속 문제를 풀어 나가면서 감을 익히시되 그때그때 나오는 내가 틀리는 개념들, 오개념 또는 부족한 개념 확인을 하는 거죠. 문제풀이랑 같이 가셔야 되는 그런 시기니까요. 그래서 4번만 확인하고 가시면 직접 구성 요소는 놀이 플러스 방이겠죠. 그리고 단 플러스 맛이겠죠. 그래서 의존 형태 구성 요소 중에는 의존 형태소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있다. 그죠? 라고 했을 때 여기에서는 뭔가
단맛의 직접 구성 요소 중에는 의존 형태소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있다. 자, 뭐와 뭐죠? 우선 놀이, 그죠? 놀 플러스 이, 그죠? 얘는 어근 접사 이렇게 되겠네요. 그 다음에 달다 플러스 이런 식으로 된 거죠. 이것도 어간 플러스 어미, 그죠? 그래서 얘는 어근 플러스 접사, 얘는 어간 플러스 어미. 사실 얘는 왜 어근이고 얘는 어간이에요? 이거 물어보시면 지금 조금 곤란한데 잘 모르겠으면 다시 개념서 확인하세요. 자, 그래서 얘네들 우리가 의존 형태소라는 게 뭐지? 라는 거. 의존 형태소 뭐뭐뭐 있어요? 우리가 형식 형태소랑 의존 형태소는 동일하죠. 하나 빼고. 형식 형태소, 의존 형태소 했을 때 항상 그 삼총사 나와야 되죠. 조사, 어미, 접사. 이렇게 하면 우리가 형식 형태소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형식 형태소는 아닌데 의존 형태소인 게 하나 있죠. 용언의 어간. 그죠? 그래서 이런 개념들을 문제로 녹여내는 거죠. 그게 이제 수능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정확한 개념을 어쨌든 묻고 있는 문제였다. 개념 중요하다라는 거 역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고요. 36번은 뭐 넘어갈게요. 우리가 요것들은 여러분들이 요모조모 확인할 수 있었을 것 같고. 이건 뭐 계속 나오니까 의문의 변도 뭐 제일 시간을 잡아먹게 만드는 애잖아요. 그치? 시간 스펀지 같은 그런 영역이잖아요. 야, 이거 5번부터 풀었으면 너무 좋았을 것 같다. 근데 또 5번부터 풀어도 애들이 불안하기 때문에 1번까지 가긴 하더라고요. 자, 진짜 시간 오래 걸리는데 답은 이제 5번이잖아요. 그래서 5번이랑 좀 헷갈리는 거 4번 정도만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버들립이라고 했을 때 얘는 우선 니은 첨가 일어나고요. 그치? 그 다음에 여기에서 니은이 이제 리을로 되고요. 그 다음에 피읍이 비읍으로 되잖아요. 그래서 교체가 이렇게 2번, 첨가 1번 이렇게 들어가는구나. 자,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죠. 우선 네, 우선 그러면 교체부터 하는 게 더 여러분들한테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항상 이제 여러분들 의문변동 할 때 요것들은 의문변동이 여러 번 일어나는 거잖아요. 제일 먼저 뭐부터 해주는 게 맞을까요? 나도 지금 사실 첨가부터 했는데 사실 제일 먼저는 음끝부터 항상 들어가셔야 돼요. 왜냐면 음끝을 놓치기가 되게 쉽거든요. 그래서 음끝부터 들어가시면은 얘가 시옷이 뭐가 돼요? 디귿이 된다. 그죠? 그래서 음끝 일어나고 그 다음에 니은 첨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디귿이 이제 니은이 일어난다. 그래서 1번, 2번 우리가 교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제 첨가 1번 일어난다. 그래서 우리 이런 문제 나왔을 때 음끝, 그죠? 교체 중에서 우리가 교체 5가지 영역 있잖아요. 5가지 종류 있는데 그 중에서 음절 끝소리 규칙을 먼저 해결하고 들어가야지 이렇게 몇 번 나오냐 이런 거 했을 때 놓치지 않을 수가 있어요. 다른 것도 사실 니은 첨가 같은 것들은 놓치지 않잖아요. 그렇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읍조려 요런 단어들이 사실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요런 거. 그 다음에 요런 거. 뭘까요? 요런 거. 뭘까요? 뭐가 어렵다는 걸까요? 겹받침. 겹받침 어렵죠. 겹받침 어려워요. 겹받침 어려운데 여기서는 그렇게 어렵게 우선 그러니까 순서를 물어보진 않았고 뭐가 몇 번 일어나냐 이렇게 나왔는데 순서가 중요해요. 그 순서가 중요한 문제는 어디 실려 있냐면 수특에 실려 있어요. 수특 엄매에 겹받침에서 여러 개의 음음 변동이 일어날 때 뭐가 먼저 일어나냐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뭐가 먼저 일어나요? 사실 된소리가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자음군 단순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우선 읍조려 이런 단어 어렵잖아요. 자, 읍조려가 이렇게 되는데 얘는 이렇게 헷갈리니까 좀 지워놓고 자, 우선 여기서 우리가 항상 뭐가 먼저 된다라고 했다고요? 이 리을 피읍에서 사실 먼저 리을을 탈락시키고 그 다음에 피읍이 비읍이 되는 게 좀 적절한데 이거는 조금 이야기가 좀 길어지긴 하는데 다른 사실 이제 부분에서는
얘가 된소리가 먼저 되는 경우들이 더 합당한 경우들이 있어요. 어떤 경우가 있냐면 요게 맞죠? 요게 요런 경우들이 있어요. 자, 이거 발음 어떻게 되죠? 넓게 이렇게 되죠. 리을 비읍 중요하잖아요. 넙둥굴다, 넓적하다, 넙죽하다, 밥다. 요 경우만 비읍으로 발음되고 다른 리을 비읍은 리을로 발음되잖아요. 자, 그랬을 때 얘가 왜 순서가 좀 중요하냐면 얘를 먼저 탈락시키면 얘가 된소리가 될 근거가 없어요. 그래서 먼저 뭐가 돼야 된다? 이렇게 돼야 돼요. 얘가 얘를 된소리 시키고 그 다음에 장렬히 전사한다. 그래야 말이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된소리 대기랑 그 다음에 그 자음근 단순화가 이제 나올 때는 된소리 대기 먼저 시키는 게 맞습니다. 근데 요런 건 근데 조금 좀 헷갈리는 것 같아요. 왜냐면 리을 피읍에서 바로 비읍으로 그쵸? 되는 것보다 리을이 탈락하고 비읍이 되는 게 맞긴 한데 네, 그래서 요거는 헷갈리기 때문에 순서를 물어보진 않았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얘는 순서가 중요하진 않은 얘가 나왔으니까 요거 시키고 그죠? 탈락시키고 얘 비읍으로 그죠? 얘가 뭐가 돼요? 음절 끝소리 규칙으로 된 다음에 얘가 뭐가 되는 거야? 된소리가 되는 거죠. 그죠? 비읍 뒤에서 그드브 뒤에서 그드브 스즈가 이제 된소리가 되니까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얘는 교체가 2번 여기에서 된소리 대기 일어났고 그 다음에 비읍이 그죠? 이렇게 일어났으니까 그리고 탈락이 1번 얘는 맞는데 얘가 틀려서 그러니까 다행히 이게 4번 같은 경우에는 리을 같은 경우에는 좀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완전히 이렇게 그쵸 아닌 애를 준 거죠. 완전히 아닌 애를 줘서 우리가 답을 고르는 데는 어렵진 않은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게 문제였던 것 같아요. 이 문제의 의도는 또 틀리라고 낸 게 아니고 시간을 소요하게 하는 문제다. 그렇죠? 얘는 바로 연음돼 버리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 좀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 순서가 중요한 겹받침과 된소리 대기 발음이 있다. 자, 그리고 38번은 좀 시간이 오래 걸리는 역시.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이 언어와 매체나 화법과 작문은 시간 먹는 친구들이에요. 그쵸? 그래서 요거 이제 문제 푸는 거 어렵지 않았는데 좀 시간이 오래 걸려서 좀 짜증났죠. 문제 풀 때. 자, 답은 여러분들이 뭐 시간이 걸려서 그렇지 어렵지 않게 찾았을 거예요. 그래서 C에서 동생에게를 이제 할머니께로 바꾼다는 거죠. 그럼 나는 할머니께 책을 뭐 읽어드렸다 이런 식으로 해서 객체 높임이 돼야 되는 거죠. C는 주체 높임이니까. 근데 이제 나가 그쵸? 주체인데 얘는 높이면 안 되니까. 이건 시간이 좀 걸려서 그렇지. 그래서 이렇게 시간이 걸려서 우리를 이렇게 좀 현혹시키는 문제들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뭐 어쩔 수 없어요. 사실 30번 문제는 헷갈리라고 낸 건데 별로 안 헷갈렸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를 낸 의도는 헷갈리라고 낸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도 정확한 뭘 알고 있어야 돼요? 개념 알고 있어야 되죠. 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주체 높임에 선어람이 쓰이는 거 이것도 개념 알고 있어야 되죠. 이게 고일 문제였으면 주체 높이면은 시가 쓰인다, 객체 높이면은 무슨 어휘가 쓰인다 이러겠지만 고3 문제니까 개념 전제하고 다 들어가고 있고 여기서도 이제 부속 성분, 관형어, 부사어라는 개념 안 주는 거죠. 뭐 당연하죠. 그래서 체험과 조사가 결합한 관형어, 부사어 찾으라는 거기 때문에 사실 D 같은 경우가 헷갈리라고 낸 건데 애들이 안 헷갈렸을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문장이긴 했죠. 6월 모의고사에도 이거 나왔어. 이 문장 나왔어요. 이런 문장 구성이 나왔어요. 의미상 주어 문제 나왔었거든요. 왜냐면 이게 여러분들 뭐 어렵지 않게
ABC를 우선 찾아냈을 건데 헷갈리라고 D를 준 건데 오히려 모르면 안 헷갈려. 이거는. 알면 더 헷갈려. 그래서 나혼 자식이 양자이 단정하야. 해석되어 있어요. 낳은 자식이 모습이 단정하여. 사실 이거 왜 헷갈리라고 둔 거냐면 얘가 현대국어로 치면은 요게 요 이가 그죠? 낳은 자식의 모습이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게 순간적으로 얘가 관형격 그죠? 조사가 쓰인 관형어로 오인할 수 있게끔 했으나 애들이 단순하게 우선 봤기 때문에 틀리진 않았습니다. 근데 의도는 헷갈리라고 낸 거긴 했어요. 그리고 오히려 이 선지를 의도가 뭘까? 오히려 고민했던 친구들이 더 헷갈렸을 수 있을 것 같고 나머지는 바다에 그치? 바다에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 그 다음에 생인에 이런 식으로 체온 조사가 결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답을 1번으로 체크하는 거는 어렵지는 않았을 것 같다. 어려우라고 D를 줬으나 못 알아먹었을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43번. 요런 것들 뭐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오죠. 이거는 뭐 문법 문제뿐만이 아니고 매체나 화법이나 작문이나 이런 데서 계속 이렇게 우리 입장에서는 좀 말장난 같은 건데 이제 정교한 문장 구성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부사 이게 다 맞잖아, 그죠? 그러니까 어떤 이 형태 속의 어떤 그죠? 이게 무슨 형태소인지 마치 이게 틀렸을 것 같은데 이건 다 맞죠? 이게 무슨 형태소야? 직접이 부사인지 어서가 어민지 그죠? 부터가 보조사인지 그 다음에 걔네들의 어떤 역할 같은 것들을 틀리게 했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얘네들은 다 맞았는데 학생회장이 자신의 방송 출연 사실을 학생들한테 전달하는 것이 아니고 그죠? 그걸 왜 전달해? 그래서 이 주제를 전달하는 거죠. 요거 그치? 이 공약을 직접 알리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틀렸다. 그래서 순간적으로 슥슥슥 읽고 나갔으면 답이 없네 이렇게 풀 수 있었던.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국어 문제를 푼다는 거는 굉장히 집중해서 정교하게 그죠? 접근을 해서 내가 함정에 이렇게 좀 빠져 넘어가지 않도록 그렇게 정신 바짝 차려야 되겠다. 라는 그렇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문법은 기존에 우리가 좀 봤었던 그런 유형 그대로 이제 신유형이 나와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그래서 기본 개념에 충실한 아주 지엽적이고 섬세하고 정교한 풀이가 필요한 문제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 그렇게 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